문 정권이 이 나라를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 거기에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한 40분 동안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사상의 자유와 정치적 이념의 자유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선배님들 그리고 저의 동기분들 혹시 또 후배분들도 계시지만 진보 성향도 있고 보수 성향도 있기 때문에 누가 옳다 그러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개인 성향은 보수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수를 두둔하기 위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객관적인 분석을 오늘 내놓겠습니다. 문 정권의 궁극적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 정착입니다. 두 번째가 남북 간의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해결한다. 당사자 원칙으로. 세 번째로는 당장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북이 힘을 합쳐서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라는 세 가지가 정책 목표예요. 그럼 통일하는 데까지 가는 데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나? 통일이 바로 되기 직전 모습은 뭐야? 문 정권이 말하는 남북 연방제입니다. 근데 이거 페더레이션이라는 게 one state, two government예요. 한 정부의 두 체제가 연방체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United States of America, 아메리카라는 나라는 50개의 주가 연방으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연방체제가 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 정치적 이념이 같아야 돼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연방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공산주의든지 다 같이 민주주의라야 연방체제가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이 정권은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표가 아까 제가 세 가지 말한 것 중에 통일되기 직전에 남북 연방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적폐청산을 하자. 과거 역사에 잘못된 사람은 다 정리를 하자. 새로운 상권 분립 체제를 만들자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균형과 견제가 동시에 돼야 됩니다.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서로 균형을 맞추고 견제를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과거가 잘못됐다라는 대전제로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어디부터 손을 본다? 행정부를 다 손을 봅니다. 대통령 2명 깜빡 넣고 국정원장 4명 잡아 엮고 제가 지난 12월 달에 이 경북여고 직업인 모임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양성태 대법원장 반드시 구속시킬 겁니다. 예, 입 바른 얘기 같지만 얘기했습니다. 행정부를 먼저 청산했으니까 거의 청산 다 됐으니까 이제 사법부 청산이에요. 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에서든지 대통령 탄핵은 해도 대법원장 탄핵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구속시킵니다. 행정부하고 사법부하고 그 다음 마지막은 국회입니다. 입법부입니다. 내년 4월 입법부에 돌풍을 일으켜서 지금 문정권이 그대로 과반수 이상 내지 200명, 300명 국회의원 중에
200명을 국회의원으로 뽑으면 헌법 개헌은 누워서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 헌법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 3조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다라는 데 자유를 빼자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백성 민자예요. 주인입니다. 백성이 주인이에요. 그 제일 잘 아는 게 누굽니까? 김제동이에요. 그가 지금 밥 팔아먹고 1년 연간 출연료를 7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제동이가 헌법교실 운영하는 거 압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 남편 중에 율사 출신들 많을 겁니다. 아무도 감이 나서가 지금 헌법을 가르치는 사무실 내지는 학원 운영 안 하실 겁니다. 김제동이 지금 헌법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광화문역에 지하철 타고 딱 올라가면 에스컬레이터 딱 타고 오른쪽 보세요. 김제동 헌법교실 크게 이 슬라이드판에 홍보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국회까지 장악을 하고 나면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다 장악하고 나면 적폐청산이 끝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북 연방체제의 이념을 남북 간에 같이 하는 것이 아주 쉬워집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김정은을 우리가 장악해가 민주주의를 만들든지, 우리가 김정은과 협력을 해서 공산주의가 되든지. 이 말장난 아닙니다. 연방이란 말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아까 제가 3가지 체제로 간다 그랬습니다. 첫째, 한반도 영원한 평화 정착. 두 번째,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한다. 두 번째, 우리 문제 우리끼리 해결하자.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니, 주권 국가인데 왜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못해? 안 됩니다. 마치 16살 먹은 딸이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고등학교 다니는 남학생하고 바람이 나서 임신해서 잠깐 딴 살림을 살릴 수는 있지만 결국 살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부모의 지원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인정도 있어야 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전쟁은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닙니다. 북쪽이 침략해서 내려왔지만 이것은 남북전쟁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일종의 대리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개인 국민소득 48불도 안 되는 지구 어느 구석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미국 장병들이 37,430명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태또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 한국전쟁에 맏아들 보내가 출전하자 열흘 만에 우리 한국에서 죽었어요. 그거는 공산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 편을 든 겁니다. 그럼 얼른 들으시면 이러죠. 아이씨, 우리가 세계 제12의 경제대국이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볼모냐? 볼모가 아니고 국제관계는 동물의 왕국입니다. The survival of the fittest. 또 다른 말로 하면 먹이사슬이에요. 도랑관이야. 도랑관 아닙니다. 힘의 관계입니다. 도덕의 관계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영토가 적고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없으면 밑에 깔리게 돼 있어요. 그게 국제관계입니다. 뭐 쉽게 우리 사회를 보세요. 지배층 있고 뭐 지금 한국에서 가장 문정권이 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갑질하지 말란데, 태생적으로 갑질이라는 건 물론 그게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의와 규칙을 지켜야 하지만 구조 자체가 다 갑질이 있고 을질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이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독일도 동독과 서독이 갈라지고 난 뒤에
통일을 하는데 자기들이 한 게 아닙니다. 전성국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게 이긴 연합국의 형태로서 49개국이 미국 편에서 싸웠습니다. 그 이긴 나라의 대표적인 국가 미국과 독일과 미국과 소련과 영국과 프랑스가 전성국, 전쟁에 이긴 국가로서 독일이 그들 네 나라를 찾아가서 우리 통일하고 싶으니 도와주세요. 당신네들이 어떻게 하면 독일 통일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하고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통일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독일에게 요구한 게 너들 언제 다시 군사 대국이 될지 몰라. 그러니까 나토라는 군대 지붕 밑으로 들어와. 너들 군대는 없애. 안 그러면 못 믿겠어. 미국이 그걸 요구했습니다. 프랑스는 뭐라고 얘기했냐? EU 밑에 들어와. 유럽이라는 지붕 밑으로 들어와. 혼자 독일 잘 나갔다고 따로 있지 마. 너들 못 믿겠어. 러시아는 우리나라 빚이, 전쟁할 때의 빚이, 전쟁뿐만 아니라 그 후에 우리 빚이 약 360억 불 정도 되니 그것 좀 갚아줘. 360조인지 360억 불인지 이렇습니다. 독일이 550조를 줬어요. 그래서 찬성해 준 겁니다. 영국은 독일에게 너 돈을 마르크화로 따로 갖지 말고 EU 돈으로 통일해. 한마디로 전부 EU라는 지붕 속에 들어가면 해주겠다는 전제 조건 하에 예스를 하고 동독 서독 간에 노력해서 통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 이걸 프록시 워라고 합니다. PROXY 대리모 할 때의 대리입니다. 프록시 워나 같은 상황이 남북 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여기를 플래시 포인트, 여러분 플래시가 확 터진다 그러죠. 언제든지 불이 번쩍거릴 수 있는 지역이 우리 남북이에요. 우리가 다시 통일을 하거나 우리가 다시 남북 연방 체제로 민주주의가 되든지 공산주의가 되든지 하나의 국가로서 제대로 모습을 갖추려면 우리와 관련된 주변 국가,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다 우리 통일을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끼리 잘난 채 남북 문제는 남북 간의 해결 절대 안 됩니다. 그거부터가 현실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게 상당 부분 주사파라는 건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부터 교육된 사람들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김일성의 주체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지만 국제관계 이론에서 보면은 남북 둘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편과 손을 잡느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끌어가기 위해서 미국과 계속 손을 잡고 가면서 북한도 설득해서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아니면 북한 뒤에 서 있는 중국과 손을 잡으면서 북한과 함께 공산주의 체제로 우리가 같이 행동할 것인가? 둘 중 하나예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왜 없냐? 다른 대안이 있으려면 딱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북쪽보다 압도적으로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이 강해지면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은 북한 비핵화 문제를 미국에게 해결해달라고 부탁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다 해결하고 한미동맹 다 끊어버리고 우리도 북한보다도 몇 배로 더 핵을 만들고 김정은이 까불면 한 방에 칠 수 있는 힘이 되면은 중국도 싫다, 미국도 싫다, 중립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중립국은 너도 싫다 혼자 있으면 중립국. 그게 중립국 아닙니다. 중립국이 되려면 소위 말해서 옆에서 찝찝거리지 못할 정도로 내가 힘이 있을 때 중립국이에요. 만만하면 다 찝찝거립니다. 근데 둘러보십시오. 일본이 우리보다 나라가 적어요? 중국이 우리보다 나라가 적어요?
러시아가 우리보다 적어요? 미국이 적어요? 우리는 찝찝거림을 당할 위치에 있지 우리가 나서가 감히 찝찝거릴 능력이 없는 나라예요. 유일하게 우리가 주변국들을 가지고 놓을 수 있는 방법은 뒤에 막강한 힘이 있는 형님을 한 분 모시면 됩니다. 정말이에요. 백이 있으면 돼요. 그 백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온 겁니다. 한미동맹이에요. 미국이 이 버스 데리고 가자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 교육하는 방법 싫어. 나한테 하는 거 잔소리하는 것도 싫어. 당장 티 나가고 싶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돈 많고 빽 있는 아버지라 하면 어디가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파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빽으로 덕 보는 거 똑같아요. 막상 나가 호적에서 파면 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2002년에 2003년에 전시작전권, 소위 말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할 때 작전권을 가져오는 걸 우리가 가져오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할 때 그때 한창 떠드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국방 주권을 갖지 않는 나라다. 왜? 한미동맹 체제 하에 있으니까. 미군이 여기 와서 작전 지휘를 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나라다. 웃기지 말라고요. 나토 28개국이 다 미군이 지휘합니다. 독일이 우리보다 가난해서 그걸 맡겨놔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그때가 우리 여러분 2002년 뭐 했습니까? 월드컵 했어요. 누가 감독이었습니까? 누구예요? 히딩크 감독이야. 그럼 우리는 축구도 자주 축구 아니네? 감독을 히딩크를 데려왔으니 그렇잖아요. 그 논리대로 하면 한국 사람이 감독을 해야만 주권을 가진 축구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많은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만 줄여서 한 15분 하고 끝내겠습니다. 핵 문제. 비핵화 가능한가? 작년 4월 27일 남북 판문점 선언을 할 때나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할 때나 그 양국이 남북 간이나 미북 간의 합의문에 CVID comprehensive 완전하고 V verifiable 검증할 수 있고 I irreversible 불가역적이고 D denuclearization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단어는 판문점 선언에도 미북 정상회담에도 명기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요구를 했지만 둘째,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 문 정권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사람 죽이는 거예요.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입니다.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딱 하고 난 뒤에 2시간 있다가 북한 외무성 성명을 내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원한다. 1번이에요. 2번, 조선반도가 비핵화를 하려면 전 세계도 같이 비핵화를 해야 한다. 3. 조선반도 비핵화 될 때까지 북한은 핵 개발을 하겠다. 이 세 가지를 이미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건 뭐냐? 북쪽이 비핵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쪽이 핵무기를 가지면 남쪽도 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핵무기가 없습니다. 지금 1992년 9월 27일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에 깔려있던 모든 핵무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걸 주장하냐? 북한 얘기는 우리가 핵을 북한이 말하는 우리가 김정은이 핵을 사용할 때 남쪽이 북쪽 핵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남쪽의 능력을 한국의 핵이라 그래요. 그건 어떻게 가능하죠? 주한 미군이 미국으로부터 핵 능력을 가져와서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때릴 때 우리가 대응하는 것을
우리의 행동력이라 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비핵화할 테니까 주한미군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핵을 때리면은 우리가 핵으로 막을 수 있는 미국의 핵우산도 걷어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핵우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각이, 핵우산이라는 게 뭐 하늘에다 우산 걸쳐놓는 건 아닙니다. 말은 뉴클리어 엄블레라지만 소위 말하는 핵전쟁이 시작하면 미 의회에서 핵으로 대응해야 하고 허락해주는 게 핵우산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게 말로 안 되니까 평상시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훈련을 해야 돼요. 핵무기를 가지고. 그것도 하지 마. 네 번째, 미국이 우리를 못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핵을 없애? 믿는 것 같으면 당장 종전선언하고 정전협정 없애시오. 다섯 번째, 정전협정 없애고 난 뒤에 평화협정 체제로 할 때에 우리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할 때에 서명을 누가 했죠? 당사자가? 우리는 서명 당사자 아닙니다. 아세요, 여러분? 유엔군을 대표해서 미국 사령관, 중공군, 북한군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전협정 서명한 사람 다 앉아 이거요. 누굴 끌어들이겠다? 중국을 반드시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그게 북한의 5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면 조선반도 비핵화예요. 이걸 미국이 다 해주면 북한도 핵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게 조선반도 비핵화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북비핵화는 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 핵무기부터 좀 없애라. 그럼 미국을 통해서든지 잘 살게 해주고 우리도 평화정착을 해나갈 수 있다. 김정은 핵 없앨 생각 없어요. 중국이 북한의 핵을 없애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미국에 대응해서 엄마 아버지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애 시켜가지고 말 시켰나? 아빠한테가 그래? 오늘 밥 안 한다고 그래? 나가 사 먹고 돌아와 그래? 6살, 7살 먹은 5살 먹은 애가 뭘 알아요? 또 그대로 써먹는 거야. 직접 자기 남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애를 시키는 거야. 또 남편 역시 애를 시켜. 너 엄마한테 가가 나는 밥 안 해주면 밖에 가 안 먹는다 그래라. 그 심부름꾼을 하나 놔두려고 북한의 핵을 안 없애는 거예요. 하도 미국이 목을 좋으니까 작년은 협조 안 했죠. 2017년은 중국이 앞장서서 북한 비핵화를 북한이 핵을 없애도록 하는 것처럼 제스처를 썼는데 시진핑이가 지금 뭐가 됐어요? 황제가 됐습니다. 황제. 중국 역사 모태똥 이후에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황제라는 건 뭐냐? 중국에서는 당 주석, 공산당 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한 사람 모태똥 이후에 이 사람 처음이에요. 등소평은 당석이 아니었습니다. 주석도 아니었어요.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밖에 안 했습니다. 등소평. 화국평, 후진타오 이 세 가지 자리를 한 사람이 없어. 동시에 2017년 10월 19일 헌법을 바꿔서 어떻게? 중국은 주석을 3번밖에 못하겠는데 시진핑이가 3번이라는 거 없애버렸어. 죽을 때까지 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시진핑 황제와 트럼프 개혁가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 중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럼 문 정권의 비핵화는 뭐냐?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인정해주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트럼프 배 아래 꼴리죠. 아니 한국이 낯서가지고 북한 핵을 없애달라 해도 시원찮은데 북한을 핵을 가진 국가로 인정해주자 그러면서 작년 내내 대통령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홍보한 게 뭐야? 북한 제재 풀어주라는 얘기밖에 안 했다고. 그렇게 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비핵화보다 훨씬 앞서는 게 뭐냐? 우리끼리 좀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을 먼저 찾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대통령님 생각 속에는 뭐가 전제가 돼 있냐? 북한은 절대로 핵을 우리에 대해서 위협을 안 쓸 거다.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방송하면서도 여기 혹시 국방장관 사모님은 안 계시죠? 국방장관 그만두라 그랬어요. 사모님 계셔도 그 얘기 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땅덩어리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줘야 될 국방장관이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작년보다 4천억 더 올려달라는데 그걸 10번 협상회가 아직도 결렬이 되고 있어요. 트럼프 홧김에 주한미군 뺍니다. 이래 되면. 청년 실업 구한다고 57조를 쓰고 실업은 늘어났어요. 근데 거기에 1%에도 해당한 데는 0.8%의 돈을 미국에게 방위분담으로 더 내자. 우리가 먹고 살기가 나아졌으니 안 내겠다니 10번을 협상해서 계속 미국을 신경을 곤두서게 하고 협상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을 마치 거지 취급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예요. 작년 1년 내내. 트럼프 성격 대단합니다. 사람들은 트럼프가 미친놈이라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 보고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저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좋겠어요. 제 개인 생각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제일 우선순위를 두는 그분, 아니, 집구석에 쌀이 없는데 밖에 가가 호인 소리 들으면서 아석이 마늘 다 굶어 죽는데 그런 남편이 최고로 좋아요, 여러분? 아니, 내 식구 챙기고, 지 새끼 안 굶기고, 마누라한테 옷 사다 주는 남편이 최고 아니에요? 밖에 가가 호인, 그렇다고 밖에 가면 또 호인이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끝으로 다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작년에 김정은을 만나보이. 트럼프가 막 처음에 김정은 만났을 때 인마가 내하고 이 타이틀 매치가 될 만한 맷집인지 아닌지 링 위에 한 둘이 서봐야 되겠다. 인마가 플라이급인지 헤비급인지 말이 통하는 놈인지 화통한 놈인지 그때는 좀 될 것 같아서 판단했다고. 싱가포르에서 만날 때는. 근데 만나고 있는데 세 번이나 시진핑한테 쪼르르 가고 시진핑 쪼르르 오고 해가지고 만나더니 고마 뺑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결심한 게, 야, 이거 한국을 위해서 단거리 미사일, 사거리 다시 말하면 날아가는 미사일 거리가 600km인 거 한반도 내에서 작동할 수 있는 미사일은 그냥 쓰기 싫다 나는 이제. 미 본토만 안 때리면 작동 안 하고 핵실험 안 하고 대륙간 탄도탄 장거리 미사일 만들어가지고 우리 보고 뭐 하와이로 날리니 괌으로 날리니 이 개소리만 안 하면은 일단 미국하고 북한하고 둘이 앉아 얘기하자. 뭐요 우리는? 우리는 뭐냐고요? 그 지금 미북 정상회담 나온다니까 벌써 청와대가 와 바람난 뭐 옆에 내락해서 미안합니다. 남편 모르게 바람난 여자처럼 혹은 마누라 모르게 바람난 남편처럼 지금 정신없는 거야. 야 지금 뭐가 대단히 될 것 같다. 또 국민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왜? 우리 문 대통령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 부분도 조금은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김정은이 할 생각이 없어요. 최악의 경우 핵을 안 없애도 시진핑이가 김정은한테 한 얘기가 뭡니까? 절대로 니를 굶가 죽이지는 않는다. 좀 고생대가 적게 먹으라. 니하고 내하고가 어떤 관계냐? 입술하고 이빨 관계인데 이빨에 지가 안만 잘라도 입술이 없으면 이빨 행세를 못하는데 그리고 입술이 지가 안만 잘라도 이빨이 없으면 음식을 못 쓰는데 우리는 순치 관계다. 내 말 들어라. 트럼프가 뭘 꼬덕여도 쉽게 풍덩 뛰 들어가지 말고 문 대통령한테는 계속 심부름만 시켜라. 국내에서 미국이 저러니까 특히 국회에서는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동맹관계를 하자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손혜원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보여.
난 손혜원은 국회의원 바치 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의 국회의원 했지만 창피해서 죽겠어요. 아니 어떻게 29채를 사재깁니까? 아무리 그게 학고발이고 뭐고 간에 국회의원이 국민의 뭐 시정을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말이같이 29채 사는 게 무슨 이름이에요? 그리고 무슨 대출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거기는 또 7억이 대출이 돼요? 예?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자, 저는 오늘 아침 방송에서 국민들이 98년 금부치 내가지고 대한민국에 IMF를 구했습니다. 살려냈습니다. 4천억 국민의, 저보고 돈 내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면 저 여자 여화가 희한한 소리야. 우리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모금운동을 나는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1인당 10,000원씩이라도 내가 전 1,000만 서명을 받아가 문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이 지금 4천억을 안 내놓겠다는 거는 제가 볼 때 해석이 그래 돈 안 주면 결국 주한미군 나가겠지. 이거 바라고 있는 모습으로 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국민들이 단돈 40억이라도 모아가 대통령님 여기에 나머지 보태가 빨리 주십시오. 그리고 주한미군 못 나가도록 바짓가락을 붙들고 늘어지십시오. 한국은 주한미군이 없으면은 망합니다. 경제가 첫째 망합니다. 나라가 시끄러운데 누가 들어가 투자를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에서 부부가 맨날 찌지고 뽑고 사는데 그 집에 가서 친구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들어보니 소문에 그 집이 겉으로 장부에는 안 드러나지만 빚이 많다는 집에 돈 빌려주고 싶겠어요? 두 번째, 주한미군이 우리가 무역을 하는 해상교통로를 다 지켜줍니다. 대한민국은 69%를 무역에 의해 먹고 삽니다. 우리가 1년 버는 돈에. 우린 내수가는 도저히 못 살아요. 중국 경제가 곤망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저조해서가 아니라 무역에만 의존해가 저게 내수가 튼튼하지 못한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달러가 흔들면 치명타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이 아무리 위기가 있어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독일은 굉장히 내수 기반이 튼튼합니다. 일본은 내수 기반이 튼튼하지 않지만 일본 국민의 독특한 그 기질 때문에 어려워도 20년간 견뎌내는 거 한번 보세요. 한국 사람 같으면 택도 없습니다. 다 망하고 다 난리를 치는데 이를 악물고 버티고 나가는 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한국은 그게 안 돼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망하든지 흥하든지 둘 중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다가 이 정권이 지금 경제체제를 보면 최저임금 거기까지는 안 들어갈게요.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선배님들 동기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향하는 점이 오직 북쪽 중심으로 자꾸 남북 연방제에 모든 걸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바람난 남자가 마누라가 아무리 정성껏 밥을 해줘도 그 밥이 입에 안 들어간다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모으기 운동을 캠페인을 서울역 앞에서 하든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 트럼프가 나토 28개국이 들어가 있는 나토에도 GNP 2%를 방위비를 분담하라. 그거는 2%까지는 안 되지만 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57조를 청년 실업이라고 돈을 써제끼고 멀쩡하게 돌아가는 원자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기 원자력에 의해서 몇 프로 이거 서플라이 공급하는지 아세요? 여름에 1, 2만 원 깎아줘. 웃기지 마세요. 원자력 없으면 끝납니다. 우리는 끝나요. 호롱불 시대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석탄 때마다 석탄이 미세먼지의 최고의 주범인 거 몰라요? 망하는 겁니다.
환경단체들이 하는 게 전부 그것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객관적인 분석을 한다고도 했는데도 좀 울분을 터뜨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조금은 기대를 해보고 싶은 게 이제 노영민 체제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대통령이 우리 백성도 좀 먼저 생각하고 김정은을 바라보고, 2019년 역시 미북 정상회담을 팔아가 비핵화를 한다고 국민들한테 속이면서 남북경협으로 돈 퍼주는 일에서 조금은 융통성을 가지고 이 자기 집안 챙기기부터 마음을 좀 돌려준다면, 그래도 한국의 끈질긴 저력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하고 걱정스런 희망을 좀 갖도록 애를 써보고 있습니다. 시원한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송 의원님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질문 있으면 한두 개 받겠습니다.